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 도착하자마자 의장대가 높은 구령으로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예우합니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가 프라하성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정상은 프라하성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프라하성은 1100년의 건축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성체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성 바츠라프 왕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원칙대로라면 외빈 접견 행사가 금지돼 있지만 이번 공식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기존 방침에 예외를 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부터 만찬까지 긴 시간을 함께하며 정상 간 우위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상하원 의장도 만났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만난 밀로시 비스트르츠 체코 상원의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인물로 집에서 가족들과 직접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체코 총리와 회담에서도 한국과 원전 협력을 위한 체코 측의 진정성이 엿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보통 부처장관 2~3명이 참석하는데 이번엔 우리 쪽에서 장관급 인사 7명, 체코에서도 장관 6명이 배석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고 국가 산업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인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양국 간 원자력 협력 MOU가 모두 13건 체결돼 있습니다. 원전 기술부터 운영, 연구개발은 물론 인력 양성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체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협력 기반도 더 단단히 다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토대로 내년 수교 3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80% 크기의 체코. 비교적 작은 면적의 나라지만 유럽의 정중앙에 자리해 철도 총 연장 길이는 9,355km로 우리나라의 약 1.8배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촘촘한 철도망을 자랑합니다. 체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가 철도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과 법령, 기술 기준을 교류하고 고속철도 사업 계획과 건설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K철도 수출 판로 개척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인 현대 로템의 경우 이번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코의 철도 차량 제작사와 상호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보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도 열어 한국의 GTX 사업 사례 공유에 이어 독자 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와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원전 협력으로 더 늘어날 양국의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체코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된 항공편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불바다로 변한 농촌마을. 강원도 평창의 마을 주변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반경 300m 이내의 건물 14채가 불에 탔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LPG 충전소 가스 사고는 9건. 정부가 잇따르는 사고의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전수칙을 어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차등 상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적발 때마다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00만 원, 2회 적발 시에는 500만 원, 3회는 1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LPG 시설의 실외 작업자가 가스 누출 경보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또 LPG 시설 내 경보장치가 울리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 작동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다수의 충전소, 저장소에 중복 선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섭니다. 차량 안전설비도 강화합니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의 충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차량 시동 유무와 상관없이 오발진 방지 장치가 작동하도록 관련 장치를 개선하고 차량 설비 내 가스 누출 방지 기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202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 102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감소하는 겁니다. 50년 후 전체 인구의 절반은 노인 인구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인구 중 고령 인구 구성비가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같은 기간 19.2%에서 47.7%까지 무려 28%포인트 넘게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대표 주자였던 일본의 고령 인구비가 36.9%로 예상되는 걸 보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위 연령도 크게 높아집니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입니다.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이 올해 30.6세에서 72년 39.2세로 높아질 동안 우리나라는 46.1세에서 63.4세로 세계 중위 연령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 중 소년 인구 비율과 노인 인구 비율을 합한 비율인 총 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부양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게임 업체 넥슨이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보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넥슨 집단 분쟁 조정으로 이용자 다수가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며 게임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서 넥슨 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이용자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해 집단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이용자 80만 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보상금 규모는 219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3,380여 가구로 청년을 대상으로 1,800여 가구,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570여 가구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우수한 입지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지난 2차 입주자 모집 결과 서울의 경우 청년 유형에서 2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소액 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 절반가량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액 공모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집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 공모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최근 3년간 소액 공모를 실시한 법인 2곳 중 한 곳은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고 일부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소액 공모에 참여하기 전 해당 기업의 감사 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받았는지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